네, 온라인 학습 시대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을 매주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학습이 이제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에 있어서 학력 격차가 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네네. 조사 결과 실제로 학력 격차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아하. 2년 전에 비해서 이 중위권의 비율이 무려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요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게 중위권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감소했다는 거는 네. 말 그대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더 네, 잘하고, 점점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더 못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어떤 단어? 양극화. 야. 간만에 고급스러운 단어. 반대되는 얘기는 모르겠죠. 예, 그냥 단어. 그럼 잘했다고 하고 넘어가면 예, 아는 단어 딱 하나 나왔을 때 이 반가움 예,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낫겠죠. 그게 낫겠죠. 오늘도 손은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비대면 시대 이러다 보면 아이들의 어떤 학습 능력에 대한 격차가 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네요. 맞아요. 사실 이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선생님의 역할인데요. 그렇죠. 선생님이 옆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하던 학생들은 뭐 혼자서도 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쵸, 그쵸. 그게 아니라 선생님의 말을 듣고 뭔가를 이해해야 하는 그런 친구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반복해서 뭐 여러 번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내용 표시해놨다가 반드시 선생님께 나중에라도 물어본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수다학이 참 대단한 건 미리미리 이런 상황을 다 예상하고 그렇죠.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런 얘기를 미리 들어야 되겠다. 네. 미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아우. 이렇게 늘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수학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우리 이은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은경 작가님은 그 초등학교 교사로도 아주 오랫동안 계셨던 그 교육 전문가로 유명하시고 지금도 꾸준히 우리 그 초등학생들의 어떤 부모님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일단 뭐 늘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자, 바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건 계획성. 계획성. 그렇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 먹을 때도 계획 좀 그렇죠. 세우고 먹어라. 저녁에 뭘 먹어야지. 예, 예. 저녁에는 뭘 먹으면서 내일 아침엔 뭘 먹어야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른들도 하다못해 먹을 것도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네.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요. 기회가 날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뭐 했지? 1년이 그냥 갔네? 우리 3월 정도 되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렇죠. 새해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 벌써. 네, 아이들은 더 심하죠. 계획 없이 공부를 해요. 열심히는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실력이 쌓이지 않아요. 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이제 싶죠.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두 분 아마 계획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계획이라는 게 모든 어떤 그 학습의 시작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죠? 중요하네요. 그렇죠. 학습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과정 자체를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요.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이 밑그림이고 꼭 그려야 돼요, 선생님.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냥 바로 그냥 물감으로 그냥. 저 색연필이나 물감부터 할래요.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어. 그래서 휙 그려요. 그러다 보면요. 결국 중간에 선생님 실수했어요. 종이 바꿔주세요. 종이 주세요. 네. 도화지를 몇 번씩 바꾸러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도 자체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이 필요한 것처럼 이게 바로 수학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계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 예. 아니, 그렇다면 이제 수학이라는 이 과목에서 특히 계획성이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수학은요, 중고등 시기에 되면요, 초등과 비교할 수 없게 훅 어려워집니다. 그치.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기본. 네.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연산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가는 그 기본적인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습관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수준이 올라가고 공부해야 되는 양이 확 올라갈 때는요,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 청사진을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그림을 그리고 가보자 하는 거고요. 네네네. 계획만 번드러하게 짜놓고 이제 계획 세우느라 시간 다 보내는 아이들 있죠. 그죠. 네, 선생님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천으로 바로바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는 거. 네. 그리고 실천으로 옮겨봤으면 아이도 알아요. 아, 이 계획 좀 그랬다. 아, 조금 문제가 있었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점검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 뭐 제대로 짜놓고 실천 안 하면 뭐 합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재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으로 계획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까지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거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 혼자 눈높이 자기한테 맞는 계획을 잘 못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거 옆에서 좀 이렇게 잘 지켜봐 주셔야 되는 바로 그 중요한 포인트, 계획성을 어떻게 잘 짜고 실천할 것인가. 오늘 이은경 선생님의 명강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시대 계획성 키우는 법.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대로 실천하기 쉬운 학습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학습 습관을 만드세요. 수학은 그 어떤 과목보다 개념을 기억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과서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저학년의 경우 교과서에 적힌 개념을 그대로 읽게 한 후 기억나는 내용이나 느낌을 딱 한 줄로 말해보게 하세요. 예를 들어 곱셈구구를 처음 접하는 2학년 친구들의 경우에요. 보통 기계적으로 구구단을 외우거든요. 이때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외운 것을 말하기보다는요.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한 것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다. 라고 한 줄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구구단은 2단은 뭐야? 라고 다그쳐서 답을 외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더하면 되는데 왜 곱하라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고학년들은 배운 수학 개념을 공책에 정리해 볼 수 있어야겠죠. 핵심 내용과 용어가 빠지지 않게 적어보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6학년 1학기 도형 부분에서 원기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 텐데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만 적고 그것에 의해서 문제만 푼다 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그저 공식만 달달 외우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예를 들어 동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동전을 계속 쌓으면 원기둥의 모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밑넓이인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는 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도출된다 라는 점을 아이들이 이해한 후에 공식을 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과정은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어려운 방법도 아니긴 하지만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대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수업을 아이가 배우고 온 날 이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후에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계획 실천력을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관련 개념끼리 관계 짓는 거예요. 수학은요, 학년 간 교육 과정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저학년 시기에 한 번 나온 개념은 다음 학년 혹은 고학년에 반드시 다시 나오고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을 마냥 어렵다고만 느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4학년 교육 과정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자, 분수는 전 학기인 3학년 2학기 4단원에서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단원명을 3학년 2학기 4단원, 4학년 2학기 1단원을 같이 써주시면 한눈에 알아보기 훨씬 편하고요. 수학은요, 5가지 영역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영역은 수와 연산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시를 정리해 보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2학기에 분수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면 감 6개를 똑같이 나누고 부분은 전체에 얼마인지 알아본다 라고 하는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분수의 개념을 적어보도록 하고요. 분수끼리 덧셈 뺄셈식을 적어보고 답도 도출해 보는 것. 이 과정이 이렇게 정리된다면 아이들이 3학년과 4학년에서 각각 배운 분수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개념과 특징들을 묶어서 정리를 하면 학년별로 이 개념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뿐더러 내가 지금 이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문제가 풀리지 않지? 라고 하는 그 이유, 해답을 전 학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년마다 등장하는 개념 간의 관계를 잘 쌓아서 정리해두면 훨씬 수월하고 깊이 있는 공부로 연결되고요. 당연히 중고등학교 수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 즉 1, 2학년 정도의 친구가 스스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하트를 색칠하거나 달성한 것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일종의 성공의 탑 쌓기 같은 것도 활용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을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연산을 100점 맞은 날, 그날 하트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2개씩 이런 식으로 하트를 쌓아 올려서 25개가 쌓이면 성공의 탑이 한 줄 완성되는 거고요. 그 탑이 5개 이상이라면 아이가 원했던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아이가 보상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성취감과 보람을 맛볼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서요. 이런 보상과 함께 아이가 스스로 해냈다라는 그런 계획성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관련된 그 개념끼리 싹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네. 계획한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만의 특징이에요.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때 분수를 배운 것이 네. 그 처음 배운 개념이 6학년 비와 비례식까지 3, 4, 5, 6학년까지. 즉 3학년에서 분수가 어려웠던 친구는 여기를 제대로 잡지 않고 가면요. 계속 못하는 계속 거죠. 어려워요. 계속. 도형도 그렇습니다. 네네. 1학년 때 이제 가장 먼저 원. 네. 요걸 배우기 시작을 해서요. 이제 사각형, 정사각형 여러 가지로 올라가고요. 6학년이 되면 이 원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것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은요. 단원이 학기와 학년마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요. 이 실천력이라는 게 좋아지려면 일단은 앞에서 구멍이 안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면서 가셔야 우리 아이가 자기 공부를 계획하고 네네. 결국 자기 주도 공부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저희 반 아이들이랑 같이 소수의 나눗셈 단원, 6학년 1학기 소수의 나눗셈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소수의 나눗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5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 소수를 분수로 고치고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가서 관련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먼저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전 과정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내가 계획했던 거를 조금 더 잘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방법이네요. 자, 온라인 학습 시대 아주 중요한 지금 계획성 키우는 법을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아이들 보고 계획 세워봐 이러면 아이들도 막막하지만 아이들은 막막하니까 아버님이 세워주세요. 그러면 나도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부모님이 좀 나으세요. 네, 우리는 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고 엄마 아빠가 같이 해보자. 네, 같이 해보자 시작하시고요. 네. 이제 아이들 온라인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수록 오히려 휴식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그리고 제대로 보장을 해주세요. 제대로. 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거든요. 네네. 반대로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애가 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해요.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럼요. 우리 애는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빈둥빈둥해요. 그러니까 놀 땐 놀고 할 땐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학년 특히 친구들 보면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네. 모든 과목을 백화점처럼 쫙 늘어놓고 똑같은 분량씩 하고 똑같은 우선순위로 하잖아요. 네. 애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실력은 쌓이지 않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독서. 독서를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저는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하루 30분이라도 꼭 독서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수학 문제 점점 길어지는 거 아시죠? 네, 애들이 문제 읽다 지쳐서 안 풀래. 이렇게 돼요. 읽고 쓰는 과정. 이게 연습이 돼야 수학적인 사고와 더해지는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학년 시기에는요. 예체능이랄까 아니면 과학 실험, 로봇 과학 이런 과목들을요. 저학년 때 아니면 평생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 나중에 시험에 나온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입시로 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초등 저학년 때만 할 수 있는 건 그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저학년 아이들의 계획표를 엄마가 아빠가 같이 짜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방금 그 계획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계획표 중에서도 특히 오늘부터 수학이니까 그죠. 네. 수학 시간을 쏙 빼와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 진도에 따라서 네. 그날 수학 학습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이랑 체크하고 평가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곱셈구구를 만약 배우고 왔어요. 네. 2학년 때 곱셈구구를 배우고 왔다면 무엇을 얼마나 공부할까요? 이거는요.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그럼 9단 곱셈구구를 완벽하게 외워보자. 이렇게 계획만 잘 세웠어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 10문제 중에 내가 5문제밖에 못 풀었다. 네. 이러면 조금 아쉬우니까 세모. 세모.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반성을 하는 건데요. 얼만큼 그날 즐겁게 공부했는지,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곱셈구구 9단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어. 나 아주 그냥 열심히 외워갔어. 이러면은 동그라미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고 반성해보고 그날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이 체크하는 것이 익숙해진다. 그러면은 아이들 혼자서도 나중에는 나 동그라미야, 나 세모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하고 습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앞서 이제 3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수학이 점점 이제 급격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아니어도 저희가 늘 고학년이 될수록 좀 걱정을 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뭔가 좀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스터디 플래너, 계획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계획표도 굉장히 세밀하게. 오늘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해서 정말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10분 단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친구들이 그 있을 정도로요? 만큼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짜고요. 희망적인 거, 네. 계획은 짜다 보면 시간이 단축되고 계획 짜는 게 쉬워져요. 기술이에요. 기술은 많이 하면 늘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을 이제 한 고학년 정도 되면 우리 아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계획을 본인이 짜본 아이가 또 한 번 짜볼 수 있는 거고 중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점점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짜야 되는 계획표를 놓고요. 일주일치를 놓고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네. 연사는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 하는 게 실수를 줄이고 훨씬 도움이 된대. 그리고 이제 수학을 복습하는 것도 밀리면 안 좋으니까 요거 두 개는 매일 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지금 너가 하는 과목 중에 사고력 수학이나 심화 문제나 선행 예습하는 거 요것들은 매일 하지 않아도 지금은 괜찮은 과목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사고력 수학을 일주일에 한 번은 해보자. 무슨 요일에 하면 좋을까? 사고력 수학 문제집 요거 한쪽 푸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 한 20분 정도 걸린다. 그럼 그 20분을 할 수 있는 요일을 찾는 거죠. 월화수목금 중에 그날 그걸 집어넣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고요. 거의 절반 이상 계획대로 못해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실패한 그 계획은 이번 주에 굉장히 유용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그래서 지난주에 해보니까 도저히 사고력 수학이 20분에는 택도 없어. 안 된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40분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배정해야죠. 그러면 그걸 하기로 한 날에는 다른 과목 하나가 빠지던가 네, 아니면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을 줄이던가 조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읽고 쓰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수학에서 연산 훈련 5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거, 그리고 복습, 그리고 영어.
영어에 계속 노출되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주간 계획과 하루의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고요. 네. 또 월간 계획이라고 하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초등학생들이 주간 계획 아니면 일간 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월간 계획을 또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학년은 경우 특히 월간 계획까지 같이 세워주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6학년 1학기 1단원 네. 분수의 나눗셈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두 번째, 문제집 1단원을 풀어보고 세 번째, 틀린 것을 오답 노트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조금 큼직한 전체적인 스케줄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이제 월간은 뭐 막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져. 너무 쪼갤 필요는 없다는. 네, 너무 세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달이 지날 때마다 잘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분량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네네. 또 내 강점이 뭔지, 부족한 부분은 뭔지까지 더불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부모님은요, 옆에서 막 다그치십니다. 야, 너 왜 계획 세운 대로 안 해? 너 이만큼 하기로 했으면서 너 이럴 거야, 약속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또 실패도 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가 부족한 게 뭔지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실 계획이 아이들이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지금 뭐 이제 월간, 뭐 주간, 일간 다 나왔는데 연간 계획 펴놓은 초등학생한테 아직 필요가 없나요? 연간. 글쎄요, 야, 이거까지 생각 안 해봤네요. 어떻습니까? 연간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연간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뭐 좀 수학 열심히 하기, 영어 열심히 하기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 이제 수학으로 예를 들어 보면요, 3학년 학생이라면 지금 곱셈과 나눗셈을 매일 몇 문제씩 풀어볼 건데 그걸 내가 100점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조금 추상적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한 학기 동안 복습 문제집 한 권 다 풀어보기, 혹은 내가 복습 문제집을 풀 때 기본 수준은 좀 잘 푼다라고 한다면 이번 학기에는 심화 문제집 도전해보기, 아니면 기본 문제집을 종류가 다른 걸로 2권을 해보기, 뭐 이 정도도 좋고요. 5학년 정도 되면 선행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예습 과정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목표는 내가 이번 학기 마치면 2학기 때부터는 한 학기 먼저 문제집을 풀어보기, 요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본 아이들은요, 훨씬 더 빠르게 자기주도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내 공부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회를 주고 네.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뭐 저희가 듣다 보니까 이 계획을 짠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할지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진짜로. 자기 주도학습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 계획성. 이거 참 대단한 걸 오늘 알게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방송에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코너는 우리 필근이가 뭐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우죠. 그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예, 계획을 예. 세워보죠. 자, 오늘도 한번 신나게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을지, 필근이의 수학동화! 문도 계획적으로 열어야지. 이렇게 자꾸 저렇게 차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근현대 철학의 아버지 임마누엘 칸트예요. 어린 시절 침대에 누워 해야 할 일을 상상하는 걸 좋아했던 칸트는 어느 날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자세히 계획표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종이를 확인한 아버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얘야, 정말 이대로 실천할 수 있겠니? 그럼요, 아빠. 앞으로 계획표에 맞게 생활할 거예요. 이후 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칸트는 조금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지켜나갔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생활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강의를 간 뒤 오후 1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글을 쓰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칸트는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까지도 계획에 맞춰 생활했어요. 심지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지나는 그를 보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몇 시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이처럼 칸트가 누구보다 자신의 계획을 지키려 한 이유는
그만큼 공부에 몰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결과 수많은 제자 양성은 물론 인간 이성에 대한 철학책, 순수 이성 비판과 같은 3대 비판서를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칸트가 세계적인 철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계획성. 어려서부터 꼼꼼하게 나만의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려 한 덕분에 세상을 빛낸 위대한 철학자로 기록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칸트처럼 계획성을 쑥쑥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 대단합니다. 예. 네. 그 유명한 칸트. 칸트. 야, 칸트까지 가는군요. 철학자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예, 예. 네. 아, 이제 뭐 계획대로 행동을 하니까 시간을 허투루 쓸 일이 없었다. 그러네요. 참, 그래서 참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좀 본받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또 소환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것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고 계획을 달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감이라는 걸 얻는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들이 지금 집에 머물면서 보이는 그런 무기력하고 좀 학습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모습은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네. 그 와중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네. 네, 좀 고민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식, 쉴 땐 쉬었다. 네. 그리고 나 좋아하는 것도 했다. 오늘 하루 동안 공부만 한 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막 수학이 점점점 막 심하게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이 돼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과 또 실천하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뭐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정말 예, 끝까지 열심히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이은경 선생님 그리고 손은지 선생님, 우리 패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